문화기술과 스토리텔링 판타지 창작 3차 발표 1조 페르소나 소개하겠습니다. 작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작품 소개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인간이 드러내고 싶은 모습, 사회적인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페르소나와 내면 본성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이 사회적 가면을 두고 초능력과 연결해 바깥과 단절된 호텔 안에 갇힌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페르소나 호텔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방문 당일 자정에 미지의 공간으로 이동돼 관리자와 만납니다. 관리자와 이야기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버리고 본성을 선택하여 초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능력 발현 조건과 야누스와의 주의점, 호텔 탈출 방법, 센시즈의 존재 등 호텔에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갇히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호텔, 페르소나 대한민국의 호텔 순위 1위인 100층까지 있는 고급 호텔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닌 애초부터 현실에 존재했던 호텔입니다. 인지도가 있어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방문하게 되며 호텔 이벤트를 통해 선점되어 초대장을 소유한 자들만이 다른 세계의 호텔에 갇히는 시스템입니다. 관리자와의 계약 후 다른 공간인 호텔로 이동한 사람들은 외부와 소통할 수 없고 해당 호텔은 시간의 흐름 또한 다르기에 현실에서는 이들이 찰나의 순간에만 사라졌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배정 위치는 50층 이상부터 각각 방으로 랜덤으로 배정되며 이에 따른 탈출의 수월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등장인물 중 최이민 캐릭터가 이에 관한 이득을 봐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 일행을 방해하곤 하죠. 호텔에 등장하는 괴물, 센시즈는 50층 이상부터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50층 아래부터는 센시즈가 등장하지 않으나 야누스는 존재합니다.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호텔에 가둔 존재인 관리자에 관해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사람들이 사회가 원하는 기준, 모습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로 호텔을 선정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사람들을 호텔에 가두어 호텔을 탈출하게 만들어 일종의 시험을 내려 지켜보는 입장에 선 캐릭터입니다. 사람들이 계약을 위해 미지의 공간으로 이동되는데 이때 그들에게 센시즈 괴물과 야누스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 호텔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로비 수용 인원이 10명이라든가 야누스로 변하는 속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든가 등 몇몇 정보는 배제하고 알려주어 완전하게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인물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바로 야누스화가 빠르게 진행돼 괴물이 되고 수락 후 이름을 작성하면 자신의 본성에 맞는 능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센시즈는 인간과는 다르게 지성이 없고 2m 이상의 키, 온통 까만 신체, 표정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센시즈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시각 센시즈는 시력도 높고 동체 시각도 빨라 움직이는 물체를 끝까지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청각 센시즈는 소리를 잘 듣고 작은 소리도 감지하여 해당 장소로 뛰어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센시즈입니다. 후각 센시즈는 냄새를 잘 맡고 작은 유혈도 감지해 피 흘리는 인간에게 달려가 공격하는 센시즈입니다. 미각 센시즈는 한 번 물었던 인간의 맛을 기억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해당 인간과 접촉했던 물건, 벽, 손잡이 등등을 혀로 찾아다니며 인간을 찾아다닙니다. 촉각 센시즈는 진동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벽이나 땅을 짚어서 울림을 감지하여 인간이 모인 곳을 찾아내죠. 꼭대기층인 100층부터 90층까지는 시각, 청각, 후각이 70층부터 50층까지는 미각, 촉각이 나타납니다. 야누스는 사람이 센시즈처럼 변해버리는 괴물을 말합니다. 계약을 작성하고 초능력은 얻었지만 본성을 자꾸 억누르고 페르소나를 써서 사회적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야누스화가 점점 빨라집니다. 야누스화가 모두 진행된 사람은 액체화돼서 흐물흐물해졌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해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이질감을 느낍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호텔을 탈출해야 하죠.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모두가 야누스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냐, 페르소나에 자꾸 욕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야누스화 진행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주인공 강민입니다. 강민의 초능력은 염동력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공중에 띄워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공중에 띄운 물건을 빠른 속도로 던져서 공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염동력을 쓰는 물건 무게에 따라서 체력의 한계가 있고 무생물에만 능력이 통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강민의 페르소나는 평소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자신의 힘으로 남을 돕고 싶어하는 겁니다. 호텔에 갇힌 것을 인식하자마자 호텔을 탈출하고자 합니다. 호텔에서 나가는 것이 강민의 목표인 것이죠.
탈출 과정에서 많은 위기와 혼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인 진소민입니다. 진소민의 초능력은 건축술사로 콘크리트 벽을 생성해서 야누스의 출입을 막거나 날아오는 공격을 단번에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지치면 생성하는 속도가 더뎌지고 생성하는데 한계가 오면 생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진소민의 페르소나는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좋은 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닌 자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로 인해 원래의 꿈인 건축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관리자에게 건축술사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인공 일행 김대호입니다. 초능력은 괴력으로 신체 능력의 강화로 무기 없이 센시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괴력을 사용하면 체력에 한계가 있으며 체력에 한계가 올 시 괴력 능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대호의 페르소나는 엘리트, 완벽주의자이지만 본성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힘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종종 힘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텔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자신은 점잖은 사람이 아닌 내면의 폭력성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괴력이라는 능력을 통해 센시즈를 죽이며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동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욱의 초능력은 빙결술로 얼음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능력을 사용하면 코피가 나면서 몸에 무리가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동욱의 페르소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사람을 싫어하며 죄책감을 잘 가지지 않는 자비 없는 모습이죠. 정동욱은 주인공 일행과 합류해 같이 생존하려고 하지만 훗날 적대하게 되는 인물이며 야누스와로 괴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관리자와 만나 계약서 작성 후 빙결술을 얻게 됐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죽일 이유가 없는데도 거리낌 없이 죽이며 재미를 느끼는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이다혜입니다. 초능력은 초청각으로 정신을 집중시켜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센시즈를 피해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며 과도하게 능력을 사용하면 잠시 동안 청력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다혜의 페르소나 자아는 커리어먼으로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유약하고 예민합니다. 초청각이라는 강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기에 힘이 센 정동욱에게 붙어 생존하려고 했고 서포트하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야누스와의 진행이 빨라져 야누스가 되어버립니다. 정동욱과 함께 강민 일행에게 저지당하며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희민입니다. 초능력은 최면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할 일을 망각하고 현혹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최면을 깨뜨린 상대는 더는 조종할 수 없으며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계속 접촉하며 최면을 걸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희민의 페르소나 자아는 털털하고 재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호텔에 오기 전까지 남들이 원하는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최희민은 호텔에 초대받은 것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면이라는 능력과 모든 것이 갖춰진 호텔이라는 장소를 제공해준 관리자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조종해 왕처럼 군림하는 호텔에서의 삶을 즐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심심풀이로 넣은 호텔 이벤트에 당첨된 강민은 초대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1위 호텔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호텔에 방문합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일상의 피로함을 풀려고 하는데 체크인 당일 자정에 미지의 공간으로 이동돼 자신이 관리자라고 칭하는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미지의 공간에서 만난 관리자는 강민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초능력을 부여해준다는 말을 하고 호텔 안에 강민을 포함한 사람들, 즉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갇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보를 전해들은 강민은 고민 끝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전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방에서 상황을 다시 파악하려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복도로 나가게 되고 복도에 돌아다니는 괴물 센시즈를 보게 된다. 혼란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강민은 다가오는 센시즈와 대치하게 되고 초능력이 아직 어색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센시즈에 의해 홀에 있는 샹들리에가 고등학교 친구인 진소민에게 떨어지려는 것을 보게 된 강민은 능력을 사용해서 무사히 친구를 구합니다. 진소민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함께 로비로 내려갈 것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아래층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시각 센시즈만 만나며 센시즈를 죽이는데 감이 잡힌 강민과 진소민,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청각 센시즈가 나타나고 새로운 괴물의 등장에 당황한 강민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김대호가 나타나 강민을 구해줍니다. 청각 센시즈를 죽인 후 김대호는 센시즈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을 것이며 센시즈마다 공략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강민 일행은 정동욱과 이다혜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함께 힘을 합쳐 내려가자고 제안하여 잠시 일행으로 함께하게 되지만 무자비한 살생을 원하지 않는 세력과는 다르게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동욱과 갈등을 겪습니다. 정동욱, 이다혜와 서로 균열이 간 상태로 70층까지 내려온 일행은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달려가 구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잡아먹은 미각 센시즈가 낸 흉내에 꿰어 위기를 겪습니다. 70층부터는 미각 센시즈, 촉각 센시즈라는 새로운 센시즈가 등장해 강민을 포함한 일행은 고난을 겪으며 겨우겨우 피하지만 정동욱과 이다혜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게 됩니다. 의심받기 시작한 두 사람은 탈 안에 숨겨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들키자 초조해져 먼저 정체를 밝힌 것이죠. 이다혜가 먼저 인간에서 괴물 형태로 변하고 정동욱까지 괴물이 되며 주인공 일행을 한계까지 몰아냅니다. 주인공은 염력을 통해 그들의 주의를 끌고 김대호가 괴력으로 공격하고 진소민이 야누스의 공격을 건출술로 막아내는 등 세 사람은 협동 공격을 통해 겨우 야누스가 된 두 사람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동욱 일행을 처리하며 한숨 돌린 강민 일행은 50층까지 겨우 내려간다. 지친 몸을 이끌며 도달한 50층은 위와는 다르게 사람의 수가 꽤 되고 평온했는데 그들의 리더 격으로 지내는 최희민이 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강민 일행더러 호텔을 나갈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고 50층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려던 강민 일행은 그의 체면에 걸려들고 호텔을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잊고 한동안 50층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새로 50층에 도달한 사람들이 최희민이 체면에 걸기 전 그와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며 최희민은 지속시간 내에 다른 사람들을 터치하여 체면을 또다시 걸 수 없게 됩니다. 최희민과 싸우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최희민이 체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체면에서 풀려난 강민은 자신이 그동안 체면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김대호와 진소민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며 스스로 체면을 깨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최희민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하여 호텔을 탈출하지 않고 이곳에서 군림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최희민의 계략을 알리기 위해 체면에 걸렸다고 알렸지만 시작부터 50층에 배정돼 누구보다 먼저 로비로 내려갔었던 최희민이 로비 수용 인원은 10명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즉 10명이라는 적은 인원만이 로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잔혹한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려가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며 강민은 생존을 위해 거리낌 없이 살인하는 이 상황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며 생긴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이 호텔에 남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최희민을 김대호가 처리하고 강민이 올 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사람들의 피와 죽음으로 가득한 어두운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살아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사람의 죽음 속에서 우중충해진 강민 일행은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며 로비와 가까워지던 도중 야누스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던 김대호가 이성을 잃고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게 됩니다. 힘이 세고 나름 의지하고 있던 김대호가 그렇게 되자 강민은 당황하지만 일행인 김대호를 구하기 위해 힘을 써서 겨우 제압합니다. 그런 김대호에게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일행의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로비에 도착한 강민 일행의 뒤로 다른 생존자들이 차례로 모이고 10명의 인원이 채워지자 관리자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관리자는 본성에 따라 여기까지 내려오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아남기 위해 벌인 짓을 다 알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지금껏 죽여온 센시즈들의 영혼체를 불러 모아 마지막 관문 커다란 센시즈를 만듭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힘으로 관리자가 마지막 관문으로 만든 센시즈를 죽이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몇몇이 힘에 밀려 죽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에도 동요했지만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에 강민은 더욱 힘을 쓰고 겨우 센시즈를 죽여 살아남습니다. 센시즈를 죽이자 다시 나타난 관리자는 호텔 정문에 포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호텔을 나가기 전 강민은 이러한 사회를 만든다고 한들 인간의 삶은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관리자를 뒤로 한 강민은 정문을 나오며 호텔을 탈출하게 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페르소나 작품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